49번에 지금 요런 문제도 잘 나와요. 그래서 물체 A를 연직 상방으로 던지고, 그래서 연직 상방이라고 얘기하면 물체를 면에서 위쪽 방향으로 던졌다는 얘기죠. 질량 M자리를 위쪽으로 던집니다. 자, 상방 던지고 4초 후에 물체 B를 60m/s의 속력으로 연직 상방으로 다시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갔겠죠. 그리고 60m/s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그죠? 물체 B를 던지고 나서 몇 초 두 물체가 충돌하였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얘가 먼저 A이고요. 얘가 슉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물체 B를 같은 위치에서 던지는 거죠. 물체 B를 같은 위치에서 던질 겁니다. 중요한 건 A랑 B가 만나는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충돌한다는 게 같은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은 A가 올라간 거리가 SA고요. B가 올라간 거리가 SB니까 SA와 SB가 같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A를 연직 상방에 던지고 4초 후에 물체 B를 60m/s의 속력으로 연직 상방으로 이제 던졌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A를 던지고 나서 B를 던졌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속력이죠? 그죠? 이 문제가 실은 약간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를 지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체 A, B를 같은 속력 60m/s의 속력으로 던지는데 A를 던지고 4초 후에 B를 던졌다라는 표현이 좀 나와 있는 게 좀 더 좋은 표현 같아요. 문제를 그냥 던지면 얼마의 초기 속력으로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지수가 좀 많아질 텐데 이런 것도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자, SA를 찾아보면, 자, SA는 올라온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60으로, 자, 시간 t초 동안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4초 후에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4초를 더해주면 되고요. 자, 빼기. 자,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힘은 아래쪽 방향이라서, 자, 연직 아래쪽 방향에 힘을 받으니까 그때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2분의 1 G.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움직이는 시간 t에다가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니까 4를 더해줍니다. 그죠?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t 제곱에 넣어주면 되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60으로 던진 다음에 시간 t초 때 얘랑 충돌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6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음수죠.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면 속력이 감소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SA와 SB 같으니까 둘은 같다라고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공식을 적용시킬 건지를 찾는 게 실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51번에 보시면요. 공이 20m/s의 속도로 연직 상방으로 던져 올렸다. 공기의 정이 없다면 얼마의 높이까지 올라가겠느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이 지금 98페이지 쪽 요 근처인데, 지금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요 근처에 있는 문제들 대부분 다 연직 상방 운동이나 연직 하방 운동, 지구 중력에 대해서 하는 물체 운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무튼 51번을 다시 보시면 연직 상방으로 물체를 던져 올렸다. 얼마로요? 20m/s의 속력으로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똑같이 연직 상방으로 20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다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 지금 중력 가속도 G 값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지금 10이잖아요. 그죠? G가 10m/s 제곱입니다. 초당 속도 변화량이 10인데 물체는 위로 가지만 중력은 아래 방향이니까 가속도에는 음수의 개념을 갖겠죠. 물체 입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초 올라가요? 2초 올라가죠. 자, 그럼 실은 이런 건 나중에 문제를 좀 정확하거나 또는 빠르게 문제를 푸실 거면 연습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 속력이 10일 때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얘 시간은 당연히 1초가 될 겁니다. 이때 요것이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가 될 거고요. 그 크기는 10m/s 제곱이니까 초당 속력이 10씩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올라가요? 여기서는 5m 올라가죠. 여기 지금 5m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20이라면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럼 걸린 시간은 2초가 되겠죠. 그럼 전체 면적이 지금 자 40의 절반이니까 이때까지 간 면적이 전체 면적이 되는데 물론 얼마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그쵸 20m가 되겠죠. 가속도는 똑같아요. 계속 같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배예요? 얘가 1이면 여기도 함수비는 4배가 되는구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죠. 어차피 1대 3의 비율이다. 요 면적을 빼고 나면 요 값이 요 면적이 요 크기의 3배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 20이니까 요게 5면 나머지가 15에 해당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3일 땐 30이면 얼마예요? 3초가 될 거고 3 곱하기 30, 90의 절반이니까 45m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그냥 툭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그닥 어렵지 않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속력이 20이라면 초당 속력이 10씩 변하는 거니까 정확히 2초 동안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 속력이 0이 되겠죠. 그때까지 올라간 거리는 20m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공식을 그래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식을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자, 56번 한번 가볼게요. 56번을요. 56번을 가면 얘는 또 2010년도 이게 국가직인데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념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런 어떤 물체나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공식 같은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으로만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각도가 45도래요. 그죠? 중요한 건 던졌더니 2초 후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5도 던졌더니 2초 후에 땅바닥에 도착했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 도착할 때 시간 t가 2초라는 건 자, 정확하게 가운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몇 초였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시간이 똑같죠.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전체 시간이 2초라면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t 값은 당연히 1초일 겁니다. 그럼 뭐 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얘가 만일 v0라면 저희한테는 요 크기는 자 vx의 크기는 v0 뭐가 돼요? 코사인 45도여야 되고요. 얘는 v0 사인 45도여야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 크기가 얼마라고 줘줬냐면 시간이 1초라고 그랬으니까 요 크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요 크기가 지금 정확하게 10m/s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10m/s예요. 그래야 중력 가속도가 정확하게 10일 때 초당 속력이 10씩 변하는 건데 1초의 속력이 정확하게 0이 되겠죠. 하지만 수평 방향 속력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45도라 그랬으니까요. 이 크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속력이 10m/s다라고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떨어질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향 물체가 무슨 운동이에요? 이 녀석은 그쵸 당연히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얘가 등속 운동을 할 거고요. 그럼 등속 운동에서 여기까지 그죠 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기 때문에 총 이 녀석은 20m라는 그치 거리를 수평 방향으로 날아갔겠구나. 그럼 연집 방향으로는 10m니까요. 10m/s의 속력으로 1초 동안 올라간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5m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높이 h는 그러면 당연히 5m가 되겠습니다.